14페이지 제2장 보험의 이해는, 자, 얘는 언제 이제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설 내용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얘가 들어왔냐면 8회 시험부터 얘가 들어왔습니다. 8회 때. 7회까지는 이 내용이 시험에 없었어요. 8회 때부터 들어왔는데 얘가 8회 들어오면서 바로 시험이 몇 점이 출제가 되었냐면 20점이 여기서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물론 서술형으로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좀 응용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바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보험의 이해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자 1차 시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즉 1차 시험 과목에 누구하고 얘가 중복이 되냐면 우리가 1차 과목에서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에서 보험편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상법에. 이 보험편하고 여기는 다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험편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기가 쉽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차를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1차 공부하시면서 1차 즉 보험편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잖아요. 범위 더 높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얘를 갖다가 계략적으로 좀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봐볼게요. 14페이지에서 자, 보험에 의해서 여러분 보험을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즉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 기본적인 이해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봐보시면 자, 첫 번째 이연과 보험에서 1번에 일상생활과 위험. 자,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보시면 2번에 위험의 개념 정의 분류해서 자, 첫 번째 위험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이 뭐야? 위험이. 너 위험하잖아. 우리 아침에 출근하면서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다 위험에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했을 때. 자, 위험의 정의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거기 찾아옵니다.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 보면 자, 그 말 나왔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가 첫 번째 1번 자, 손실의 기회라는 게 나옵니다. 손실의 기회. 자, 여러분 위험은 이득이 거의 없잖아요. 위험은 결론은 뭐예요? 자, 화재가 발생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다 손실이잖아, 나한테. 즉 위험이라는 결론은 뭐예요? 손실이 오는 기회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즉 손실의 가능성. 당연히 뭐예요? 위험은 뭐예요? 항상 뭐가 가능한 거 존재가 됐냐면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손실의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불확실성. 자,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난다는 거 확실한 건 아니죠. 날 수도 있잖아요.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확실성이 아니라 당연히 위험보다 우연하게 나한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얘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봐도 접근입니다. 보험회사. 그죠? 보험회사도 항상 어때요?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왜? 자, 올해는 손해율이 30%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대 자연재해가 와서 손해율이 몇 프로로? 70%로 뛰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그 40% 그 갭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보험회사도 위험이 발생한 거죠. 즉, 자, 실제는 자, 70%가 난 거야. 실제는 한 30% 정도 예상을 했어. 실제. 근데 뭐예요? 기대했던 것, 즉 뭐예요? 실제와 결과. 다시. 자, 실제가 만약에 70%야. 원래는 기대는 내가 한 30% 했어. 벌써 갭이 40% 정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위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자, 기대와는 다른 결과나 이것은 바로 4번하고 5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기대와는 다른 기대와는 다른 것이 나올 확률. 다 같은 거죠. 원래는 30% 손해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70% 손해가 나버렸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봐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죠, 위험. 위험의 정의를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이형과 관련 개념. 자, 이형과 관련 개념이 있습니다. 이형과 관련 개념. 자, 얘는 저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즉, 일명 이형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한 개념들. 이형과 유사한 개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얘는 자주 나와요.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도. 이형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혼과 유사한 개념에는 첫 번째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첫 번째 뭐냐면 이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이혐이 아니라 이태. 자, 이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가 있습니다. 그죠? 이혐, 이태, 손인, 손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아침에 제가 무슨 운전하냐면 졸음운전을 하고 있어요. 졸음운전. 눈이 막 감겼다. 막 졸음운전해. 자, 이 졸음운전 하다가 뭐 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죠. 그리고 나는 출근을 못해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거죠. 자, 이거. 자, 제가 지금 졸음운전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 위험한 상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태라고 표현합니다. 위험한 상태. 내가 졸음운전하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태 하고 나서 이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졸음운전 하다가 결국엔 내가 뭐 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즉 손인은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한 걸 갖다 우리는 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에 뭐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 경제적인 손실 또 뭐 정신적인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즉 손실이 발생한 걸 갖다 우리는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은 뭐예요?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손해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한 원인, 그걸 갖다 우리는 손인. 그러는 손인은 뭡니까?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는 결국에는 아직 사고는 안 났잖아요. 그래서 사고 발생 전이죠. 얘는 결론은 뭐예요? 얘는 결국엔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얘는 바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얘는 발생.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뭐예요? 사고 발생 후죠. 후. 그잖아요. 발생 전 후. 그래서 우리가 이태라는 것은 아직 사고 나진 않았습니다. 자, 제가 난간에 지금 서 있어요. 저 사람 이태 하다. 그죠? 그 상태가 다 우리가 이태예요. 결국에 내가 난간에 서 있다가 떨어졌어요.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손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는 뭐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에게 손실이 발생했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태, 손인, 손해. 해서 얘는 갖다가 우리가 해저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뭐예요? 손인은 페릴, 얘는 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저드 즉 이태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얘는 뭐 모럴 해저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럴 해저드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얘가 도덕적 이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 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모럴 해저드 이런 거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 일단 정리하신데,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자 15페이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15페이지 자, 이혼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 즉 손인과 이태는 사전에서는 이혼 모음으로 해석하여 리스크와 혼동하기 쉬운데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첫 번째 이태, 자 해저드입니다. 자 해저드는 위험 상황, 즉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이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즉 뭐예요? 손해의 가능성이 아직 사고 발생 안 했습니다. 즉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즉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가 입원할 수 있잖아요. 즉 교통사고로, 즉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이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뭘 써야 된다? 이태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 주게 될 때. 자, 얘는 뭐에 해당되니? 그러면 여러분은 이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장에 가보시면 자 손인 페릴 봐봅니다. 즉 페릴은 손해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손해의 원인. 자, 손해의 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손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페릴. 그래서 일명 우리는 사고에는 사고. 즉 화재, 폭발, 지진사고,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사고. 자, 이런 사고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손인, 즉 페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손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나에게 손실이 발생하죠. 즉 손해, 로스가 발생합니다.
즉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초래되는 것이 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갖다 우리는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치의 감소죠. 그럼 자, 이태, 손인, 손해의 관계가 자, 아래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두 번째 이태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즉 사고 전 단계. 자,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며 손해는 그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이태, 손인, 손해 그 하단에 해저드, 페릴, 로스 즉 사고 발생 전 단계, 사고 발생 단계, 발생 후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합니다. 해서 우리가 위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위험과 유사한 개념들 세 개 이태, 손인, 손해 각각의 개념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위험을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왜 위험을 계속 공부를 하지?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그걸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위험을 공부를 해? 위험이, 즉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무슨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즉 우리는 결국에 보험을 공부하는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 보험의 필요성을 지금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위험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위험을 한번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험을 어떤 위험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위험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분류를 할 때 우리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봐보시면 그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니? 측정할 수 있니? 즉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위험을 분류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통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위험 너무 무서워. 커. 그리고 화재사고 무서워. 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지진 그거 정말 큰 거야 했을 때 자, 교통사고도 어때요 여러분이? 사고 큰 거에 따라서 크냐 적냐 우린 충분히 어때요?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화재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 개인적인 거 제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머리 아파요. 저는 내가 지금 머리 아픈 게 저한테는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뭐야 저거 쌩쌩하구만. 그 위험을 측정하기가 힘들잖아. 이 주관적이잖아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측정을 할 수 있냐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냐 아니면 주관적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했을 때 그 위험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위험을 첫 번째 무슨 위험으로 분류했냐면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그럼 방금 주관적 위험이라는 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상대는 어때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은데? 이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위험이에요? 주관적 위험이에요. 근데 방금처럼 교통사고 충분히 어때요? 우리는 그 사고 크기의 적음에 따라서 측정 가능하잖아요. 화재, 지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크기 누구나 봤을 때 사고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는 객관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위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 어떻게?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분류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손실 또는 이득 즉 손실만 있니? 아니면 이득도 있니? 즉 손실, 이득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첫 번째 순수 위험과 그 다음에 투기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 자, 거기 봐보시면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라고 표현됐어요. 자, 그러면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험은 대부분이 다 뭐만 있는 거예요? 손실밖에 없잖아요. 위험은. 결국은 교통사고 났다 여러분한테 이득 하나도 없잖아요. 화재 사고 났다 이득 하나도 없잖아요. 즉 손실만 있는 위험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수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이해하세요? 분명히 누구나 그거 주식 위험하잖아. 그거 잘못하면 다 손해보잖아. 근데 또 다 하잖아. 왜? 나도 돈 딸 수 있거든요. 즉 뭐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어요. 자, 도박 마찬가지죠. 도박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죠. 이렇게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는 위험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투기적 위험. 손실만 있는 위험을 갖다 우리는 순수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손해평가사 합격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순수 위험일까요? 투기 위험일까요? 투기 위험이에요? 왜 투기 위험이세요? 왜 여러분은 투기 위험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순수 위험이 아니라 투기 위험인 거예요. 근데 그 투기 위험에서 여러분은 다 어떤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합격이라는 그 위험을 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왜? 나는 뭐 불합격한다. 이런 마음을 한 명도 없겠죠.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위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보시면, 자, 우리가 뒷장에 가보시면, 세 번째. 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결론은 뭐냐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니, 변하지 않니. 그걸 갖다 우리는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 환율 수시로 변하죠. 유행, 수시로 변하죠. 패션, 수시로 변하죠.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위험을 갖다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동태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진 20년 전에도 내가 볼 때 위험했어. 교통사고 30년 전에도 교통사고는 위험했어. 화재 30년 전에도 위험했어.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흐른 오늘도 교통사고 그거 위험하잖아. 화재 위험하잖아. 뭐예요? 지진 위험하잖아. 이건 어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위험에 크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험의 변화가 없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태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은 동태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더 보시면 그 위험이 미치는 범위예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자, 여러분들 코로나 나 개인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전 국민한테 모든 사람한테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위험이 얘는 갖다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자, 기본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험하는 거. 근데 자, 교통사고 발생했어요. 그건 나하고 그 당사자하고만 관계된 거죠. 자, 화재 나 개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 이렇게 우리는 위험을 분류를 했어요. 그럼 우리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겠잖아요. 그럼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위험들은 결국에는 자, 측정이 가능해야 우리가 보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투기적인 거, 뭐 아니면 도 이런 것은 보험에 붙일 수가 없겠죠. 즉 이런 순수 위험, 교통사고, 암보험 이런 다 손에만 있는 위험들이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험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해버리면 안 되겠죠. 즉 정태적 위험과 그리고 뭐예요? 자, 이 기본적 코로나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은 우리가 보험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정적 위험을 갖다 결론은 뭐예요? 보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몇 페이지 가보시면 자, 19페이지 가보시면 담보, 비담보,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를 배울 거예요. 즉 저가 전 종합 이연 방식이라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얘는 우리가 즉 사과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라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자, 사과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저가 전 종합이연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내가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있어요. 보험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너는 저가하기 전에는 자, 보장을 너는 뭘 해주겠다고 그렇게 보상을 해놨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자, 화재를 보상해줄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 보상을. 즉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너는 내가 다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자 7월 예를 들어서 저가요. 저가 후 예를 들자면 자 2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6월 30일까지는 너는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장을 다 해주고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너는 어떤 것만 내가 보상을 해주냐고 말을 했냐면 보상하는 걸 딱 집어놨어요. 즉 태풍, 강풍, 자, 우박, 그 다음에 호우
호우요. 그 다음에 지진, 화재만 보상을 해줄게 라고 딱 정해놔버렸어요.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냐면 5월 20일 날 사고가 났어요. 뭘로? 조수에 멧돼지가 와서 사과를 다 먹어버렸어요. 즉 어떤 피해가 발생했냐면 자, 멧돼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멧돼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수애라고 표현해요. 조수애. 새나 짐승을 갖다가 우리는 조수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5월 20일이니까 이때는 조수애는 보장을 해요.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조수애를 갖다 보험에 이미 담보를 시켜놨어요. 보장해준다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보했다고 그래서 담보라고 표현해요. 담보에 붙여놨잖아요. 즉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 8월 25일 날 똑같이 멧돼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8월 25일에 우리가 멧돼지는 보상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걔는 뭐예요? 책임을 안 져. 비담보예요. 비담보. 책임을 안 져준다 이 말이에요. 자, 비담보, 부담보 똑같아요. 비담보나 또는 부담보. 왜요? 책임을 안 져줘. 부담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때 멧돼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또는 이때 물로 자, 태풍이 와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낙과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이 낙과가 돼서 태풍이 와서 발생해서 낙과가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자가 고의로 있잖아요. 이 태풍이 올 걸 대비해서 미리서 사과를 다 떨쳐놔 버렸어. 그럼 이건 계약자가 고의로 인해서 낙과를 시킨 거잖아요. 즉 고의로 인해서 이렇게 낙과를 시켰을 때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어때요? 책임을 안 져주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면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보장을 안 해줘요. 그걸 갖다 우리는 면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거 19페이지에 거기서부터 볼게요. 5번에 자, 담보위험 방금 우리요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비담보라는 것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면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서 일부러 사과를 다 떨쳐버린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면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봐볼게요.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예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위험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동차 사고 보장해줄게. 이건 다 담보위험이죠. 비담보위험, 즉 부담보위험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이다. 예를 들면 방금 멧돼지는 원래 보상 안 해준다고 했어. 근데 멧돼지 피해가 발생했어. 얘는 부담보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면책위험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다. 즉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즉 고의에 의한 사고, 전쟁 등은 면책위험에 해당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가셔서 앞장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서 위험에 분류해서 1번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어요. 자,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 즉 측정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측정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누더라. 자, 객관적 위험은 두 번째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분석 같은 수단을 통해 즉 측정 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객관적 위험. 그리고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 그러면 그 아래에 보험이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그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자, 위험 속성에 따라서 즉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이득도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자, 쭉 내려와 보시면 자, 순수 위험은 즉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무한대이다. 흔히 잘해야 본전이란 말을 듣는데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순수 위험. 반면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도 있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투기적 위험의 이득의 범위는 무한부터 무한까지 광범위하다. 자, 이때 순수 위험의 종류 여기. 자, 이 순수의 종류는 다시 또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수위험은. 자, 순수위험은 여러분이 화재 사고가 생각을 합니다. 화재. 자,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집만 화재에 탄 게 아니라 이 불이 엉거서 자, 옆집까지 있잖아요. 화재를 발생시켜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옆집에 뭐 해줘야 돼요? 손해보상을 해줘야 되죠. 손해보상.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자, 제가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재산 손실이요. 자, 근데 하필이면 내가 다쳤어요. 그럼 저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죠. 즉, 인명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서 어때요? 나는 병원에 입원하니까 나는 돈도 못 벌어요. 즉,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거죠. 즉, 영업 손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간접 손실. 자, 2차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집에 배상해줘야 되죠. 즉, 손해배상 또 저기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 위험을 갖다 총 4개를 분류합니다. 봐보시면. 자, 순수위험에는 재산 손실위험, 간접 손실위험, 배상 책임위험, 인적 손실위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인명, 그다음에 간접, 그다음에 뭐예요? 배상 책임. 옆집에 자, 이런 위험으로 우리는 나눠지더라 해서 순수위험의 종류 4가지. 자, 그다음 뒷장 18페이지. 자, 18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자,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즉 시간이란 말이 나오면 정태적, 동태적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으로 나눈다. 정태적은 화재, 폭발, 지진, 사고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 반면 동태적 위험은 시간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일명 소비자 기호의 변화, 시간, 가격, 기술, 환율, 유행, 패션 이런 것들은 다 동태적 위험에 해당됩니다. 자, 특정적 기간, 기본적, 위험에 미치는 범위, 자, 범위예요. 범위가 얼마나 넓냐, 좁냐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적과 기본적으로 나눈다. 즉, 특정적은 한정적 위험으로, 기본적은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19페이지 했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비행기를 못 타요. 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차를 못 타요. 차만 타면 울렁거려서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서울을 가려면 비행기도 못 타고 또 뭐예요? 차도 못 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는 방금 이 차만 타면 울렁거리는 그런 위험이 있어. 그리고 비행기 타면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런 위험이 있어. 그럼 결국엔 나는 뭐예요? 그 위험으로부터 저는 그 타면은 위험 아닌가? 나는 결국엔 그 위험을 뭐 한 거예요? 회피해버린 거죠. 그 위험을 회피하고 결국엔 나는 서울까지 여기서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나는 뭐예요? 지금 위험 관리 방법이죠. 그래서 자, 이런 위험들이 많이 있어. 즉 여러분은 교통사고라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뭘 선택한 거예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화재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나는 또 역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결국에는 나는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네가 책임져 줄 거야. 즉 나는 보험회한테 뭐 한 거예요? 전가를 시킨 거잖아요.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 위험 관리 방법. 자, 이런 위험들을 저희는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자, 위험 관리 방법이 바로 교재 몇 페이지냐? 21페이지입니다. 이 21페이지. 자, 이번에 8회 때 여기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5점짜리 일단 여기서 서술 영어 나왔어요. 쓰라고. 어떻게 나냐? 자, 일단 위험 관리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메꿀 거니. 아니면 그냥 돈으로 안 메꾸고 어때요? 나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거니 해서 일단은 방법이 위험관리 방법은 물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요. 나는 돈으로 할래. 재무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위험관리 방법이. 즉 그러면 가번에 첫 번째 물리적인 위험관리 방법이 먼저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 재무적인 위험관리 방법이 있죠. 방금 내가 보험에다가 위험을 나는 전가시킬 거야. 이건 내가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관리예요? 재무적인 위험관리죠. 나는 위험을 회피해버릴 거야. 나 비행기 안 탈 거야. 위험하니까. 걸어가 버릴 거야. 이건 무슨 방법이에요?
물리적인 이원관리 방법이죠. 해서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물리적인 이원관리 방법 5가지를 쓰세요. 이게 시험에 5점짜리였어요. 물리적인 이원관리 방법 5가지 쓰세요. 그럼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이험 회피, 손실 통제, 그 다음에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험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이험 전가, 이험을 스스로 인수, 이 5가지를 쓰는 게 이번에 5점짜리 문제였어요.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편견적인 사투리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5점짜리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통으로 쓰게끔 쓴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을 또 이렇게 저기로 합니다. 뭐죠? 나눠서 시험 점수 줍니다. 즉 방금 5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2개밖에 안 썼어요. 그럼 그랬을 경우는 2점을 부여를 합니다. 내가 3개밖에 안 썼다. 3점 줍니다. 따로따로 부여합니다. 통으로 5점 안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험의 트렌드가. 어쨌든 간에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이험관리 방법 총 5개.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이험 회피해버릴 거야. 그냥 나 그 이험으로부터 도망갈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험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실 통제예요. 자, 손실 통제. 즉 손실 통제는 또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음주단속 막 열심히 하시죠. 다 그건 왜 음주단속이에요? 교통사고를 미리서 대비하는 거예요. 즉 캠페인, 또 우리가 교통사고 캠페인 이런 것들도 다 뭐란 거예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 봐보시면 손실 통제에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즉 방금 교통사고 캠페인, 음주 단속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손실 예방이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은 즉 음주 단속이라든가 교통사고 캠페인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손실 감소는 여러분들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 미리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다가 스프링클러 설치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다 어떤 행위들이에요? 손실 감소가 되는 거죠. 즉 에어백을 설치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손실. 결론은 이 손실 통제라는 것은 뭡니까? 미리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감소할 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손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가보시면 이험 요소의 분류가 있어요. 이험 요소의 분리. 자, 여러분 컴퓨터에다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하드에다가 소프트에다가 우리 하드웨어 있잖아요. 컴퓨터에다 그대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 컴퓨터가 고장 나고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열심히 작업해놓은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USB라든가 이런 것들다 다 저장을 따로 해놓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험 요소의 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계약을 통한 이험 전가.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험을 누구한테인가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험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을 통한 이험 전가.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지금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거, 즉 소방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죠. 뭐 전기에 대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야, 이 소방에 대해서는 네가 다 책임져 버려. 그리고 뭐예요? 이 전기에 대해서는 네가 다 책임져 버려. 어떤 거예요? 이 내가 소방과 전기에 대한 위험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다 보내버린 거, 전가시킨 거죠. 계약을 통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위험 전가. 즉 일명 공사를 할 때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하도급을 줘버리죠. 하청. 지금 제가 이 건물을 신축 건물을 짓고 있어요. 다음 이때 소방에 통해서 소방 공사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 즉 하청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민인 형사상 책임을 네가 다 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갖다 다 전가시키는 행위. 계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 위험을 스스로 인수. 사고 나면 그냥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그냥 내가 뭐 그 책임을 뭐 어쩔 수 없지 뭐. 책임 손해가 나면 그냥 그대로 손실 안 대로 사는 거지 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 뭘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들여서 내가 위험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재무적인 위험관리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재무적인 위험관리 방법에서 첫 번째, 위험을 보유합니다.
이혼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적금, 내가 스스로 나는 이혼에 대비해서 내가 돈도 모아놓고 자가보험도 넣어놓고 예금도 해놓고 그걸 갖다 우리는 이혼 보유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돈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리서 다 내 자가보험 같은 거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을 제3자에게 전가. 이혼을 제3자에게 전가. 자, 얘도 마찬가지 뭡니까? 자, 계약. 제3자에게 이혼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계약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건물에 대해서 소방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방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 안 주고 그냥 네가 책임지라는 거고 여기는 계약을 통해서 야 네가 이 건물에 대해서 다 책임져. 근데 이때는 뭐예요? 반드시 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얘한테 우리가 이탁을 맡기는 그 이탁 수수료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 이혼을 갖다 네한테 전가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이혼 결합을 통해서 4번. 자, 이혼 결합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행위 봐보시면 자, 이혼 결합을 통한 이혼 발생 대비라는 거 있죠. 자, 이혼 결합이라는 용어. 이혼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혼 결합. 자, 자동차 사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이혼을 갖다가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묶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이혼을 제3자한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보험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자동차 이혼을 가진 사람끼리 전부 결합을 해서 우리 다 같이 무슨 보험에 가입하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화재에 대한 이혼을 가진 사람끼리 모두 모아서 우리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 암보험. 암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동일 위험을 결합을 해서 우리는 뭐에 가입하는 거예요? 암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암을 어디다가 제3자한테 전가시켰잖아요. 이 제3자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보험에 전가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혼 결합을. 동일한 위험을 결합을 해서 우리는 뭐예요? 보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뭐 합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돈 들여서 내가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이혼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에서 봐보시면 자, 교재에서 포인트 자, 21페이지에서 자, 포인트 봐보시면 자, 물리적인 이혼 관리라는 것은 이혼 통제를 통한 대비인데 첫 번째 이혼 회피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혼 회피에서는 봐보시면 첫 번째에서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해버리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이혼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방금처럼 나는 무서우니까 차 안 탈 거야. 나는 비행기 안 탈 거야. 이런 것들 이혼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 통제라는 것은 첫 번째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 도구 또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손실 통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손실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 예방,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때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홍수 예방 댐 건설, 음주 단속, 방화벽,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손실 예방에, 그리고 손실 감소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손실 감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뒷장. 자, 이혼 요소에 불리는 것은 우리가 복제라든가 즉 디스크 같은 거. 그다음 4번에 계약을 통한 것은 우리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하도급, 하청 작업. 이혼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 그다음에 재무적에서 이혼 보유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준비금이나 기금의 적립, 자가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이혼 보유. 내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미리서 그 돈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이혼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자,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이혼을 전가시키는데 이때 돈을 통해서 즉 비용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이혼을 제3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다음 3번은 이혼 결합. 이혼 결합이라는 것은 화재 결합, 자동차 결합, 암보험 결합. 그것을 이혼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혼 결합을 통해서 이혼 발생 대비하는데 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질적 이혼, 자동차 이혼, 화재 이혼, 암보험 이혼
즉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즉 보험이에요. 그래서 쭉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이런 위험을 계약을 통해서 보험회사에게, 즉 보험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위험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런 위험을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위험이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는 이 위험 관리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태풍이 계속 오는 게 아니죠. 태풍은 7, 8월, 9월 달에 어쩌다 한 번씩 오죠. 그런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위험관리 방법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자, 거기는 하천 지역이에요. 항상 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물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항상 그런 위험이 잠재되어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홍수가 되는 지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관리 방법이? 나는 거기 안 가야 돼. 거기다 농사 안 지어야 되겠죠. 즉 위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해야 되겠잖아. 해서 이렇게 발생 빈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태풍이 불었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커요? 위험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즉 횟수 어쩌다 한 번 오지만 그 위험은, 그 크기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횟수, 빈도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을 선택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3페이지에 위험 관리 방법 선택인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표 1-1가 중요합니다. 즉 위험 관리 방법 선택에 있어서. 그러면 그 표 1-1을 봐보시면 자, 손실 횟수, 그럼 빈도예요. 얼마나 자주 발생하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가보시면 그러면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크니? 그걸 갖다 우리는 손실 규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손실 횟수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니 빈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규모, 한 번 발생했을 때 그 손실 규모가, 즉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손실 횟수도 뭐예요? 손실 횟수도 작아요. 그리고 손실 규모도 작아요. 어쩌다 한 번 발생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게 금액이 적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뭘 선택한다? 이때는 자, 규모도 작고 어쩌다 한 번 발생해요. 봐보시면 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보유. 내 알아서 처리한다. 보유. 내 돈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선택 방법이 보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뭘로 처리한다고요?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처리할게. 적으니까. 어쩌다 한 번 발생하고 그냥 어쩌다 한 금액도 적어요. 피해 규모도 적어. 그 선택 방법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다음 두 번째, 손실 횟수는 잡아보시면 손실 빈도도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해요. 어쩌다 한 번씩.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엄청 커버려. 자, 그러면 피해 규모는 엄청 커버려. 어쩌다 한 번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엄청 커버려. 즉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내가 언제 날지 모르지. 근데 여러분 늘상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 어쩌다 발생하잖아. 근데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는 크지. 자, 태풍. 어쩌다 한 번 발생하지. 피해 규모 엄청 크지. 자, 그럴 때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은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즉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보험을 선택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한 번 발생하면 너무너무 커. 그리고 피해 규모도 너무너무 커. 결국에 여러분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못해. 내가 도저히 통제가 안 돼. 그 다음에 자, 손실 규모는 작아요. 근데 횟수는 자주 발생해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뭘 선택한다? 손실 통제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횟수와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바로 이거죠. 즉 태풍은 어쩌다 한번 발생합니다.
가뭄은 또 어쩌다 한번 발생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론은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 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걸 이끌어 오는 겁니다. 했을 때, 자, 여러분, 23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표 1-1, 꼭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봐보시면, 자, 횟수가 적어요. 규모도 작아요. 이때 내가 선택하는 것은 1번, 보유 자가보험. 그 다음에 횟수가 많습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이때는 손실 통제를 선택합니다. 자, 횟수는 적습니다. 손실 규모는 큽니다. 이때는 정가, 보험을 선택합니다. 횟수도 많고 규모도 큽니다. 이때는 뭐 한다? 이형,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올라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 밑에서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서 자, 이 지문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저기 하나, 둘 밑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가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자, 읽어볼게요.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서 표 1-1 아래 표 1-1과 같은 네 가지 위험관리 방법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빈도도 작고 규모도 낮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한다? 1번, 즉 보유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보유는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자가보험과 같은 보유가 적절하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자,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우리는 뭘 선택한다? 2번. 즉 정가, 외부의 보험기관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발생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우리는 3번 뭘 선택한다? 손실 통제를 이주로 한 위험 보유 기법이 경제적이다. 그리고 손실 발생 빈도도 높고 규모도 큰 경우에는 4번 위험 회피가 적절하다 해서 방금 제가 읽은 거 이런 식으로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방금 위에 그 글을 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표 1-1 박스를 주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쓰게끔 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부분은 즉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 박스를 주면서 이런 거 스스로 쓰게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올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부터 자 25페이지까지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의 이제 정의. 근데 결론은 이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제 위험이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고 그리고 위험을 이런 관리하기 위해서 결론은 우리는 뭘 선택했다? 보험을 선택한 거고. 그럼 결론은 이제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가는 거예요? 자, 보험이란 게 뭐야? 보험으로 이제 온 겁니다. 보험이란 게 뭐야? 그래서 자 26페이지에서 가보시면 이제 보험의 정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정의에서 26페이지에서 쭉 중간에 내려오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그게 있습니다. 보험의 정의에서 그럼 첫째 찾아보세요. 26페이지에 가운데 가보시면 첫째, 경제적 관점이란 말이 나옵니다. 첫째. 즉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의 근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 전가 및 위험 결합을 이용한다. 그 말 나왔잖아요. 자, 이게 우리는 뭐다? 경제적 관점. 다음 두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실의 분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십시일반에서 어때요? 사고 난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잖아요. 사회적인 관점. 다음 제일 하단의 셋째. 법적인 관점, 즉 우리는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인 관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인 관점은 보험은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법적인 관점.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보시면 자,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 수리적 관점이 있어요.
자,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은 확률 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다 해서, 자, 일단 보험의 정의 4가지. 경제적, 사회적,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 자, 이렇게 4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번에 보험의 특성 한번 봐보세요. 보험의 특성. 자, 나번에. 자, 보험의 특성. 자, 보험의 특성에서, 자, 첫 번째.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 자,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리서 보험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보험의 집단화. 그 다음에 우리는 위험을 분담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너한테 1억 줄게 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그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갔어요. 우리가 미서 십시일반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 위험을 결국에는 우리가 분담해서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위험 분담.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자동차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보험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위험 전가. 그 다음에 뒷장에 가보시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자, 우리가 여기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손 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손해액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500만 원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손해까지 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진 않잖아요. 실제 손실. 그리고 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내가 자동차 있잖아요. 신차는 얼마였냐면 얘가 3천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이 현재 차값은 얼마짜리였냐면 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3천만 원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 보상이에요? 1,000만 원. 즉 실제 손실, 지금 현재 가치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실손 보상. 그걸 갖다 우리는 실손 보상이라고 표현해요. 실손 보상.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즉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며 보험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없다. 즉 실제 손실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자, 여러분이 주사위를 막 던져보세요. 주사위를. 자,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럼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우리들 보통 몇 분의 6분의 1이라는 걸 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6번을 한번 다 던져보세요. 근데 그 6번에서 1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6번만 던졌을 때는 1이 절대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를 갖다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1이 그 나올 확률은 6번 던졌을 때 안 나오지만 10만 번 던졌을 때는 반드시 나오겠죠. 우리가 이 계속 많은 걸 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보험회사, 여러분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료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상품을 우리가 만들 때 적정 보험료를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겠죠. 자,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자, 적정 보험료 1인당 10만 원씩 부담해야 돼. 이런 적정 보험료를 책임할 때는 우리가 뭘 측정을 해야 돼요? 사고 확률. 야, 이 자동차 사고로 1년에 10만 명이 있는데 1년에 이 10만 명 중에서 자동차 사고가 몇 명 정도 사고가 발생하지? 그 사고 발생 확률에서 그러면 이래서 1년에 약 1% 정도 사고가 나더라. 그럼 그 1%한테 우리가 보험금을 줘야 되죠. 그럼 그 1%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 10,000명이 얼마씩 보험료를 내면 되지? 이런 측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런 사고 확률이라든가 이런 보험료 책정을 할 때 우리는 한 1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을 상대로 했을 때 어때요? 정확한 어떤 통계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수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수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서 어떤 정확한 예측된 확률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봐보겠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이란 표본이 클수록, 즉 모수가 클수록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이다.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실험의 수를 보다 많이 거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우리는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계약자가 많을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사고 확률을 예측해서 결국에는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법칙이 바로 이 보험회사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수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보험의 특성 우리가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런 보험의 특성 여러분이 자, 큰 타이틀로 일단은 잡으셔야 됩니다. 보험의 특성.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연결할게요.